안녕하세요. 사운드스케이프 기반의 작업을 하고 있는 김준입니다. 난지도가 1996년까지 쓰레기장 150m 침출수 이렇게 내려오다가 2002년도 월드컵 하기 전에 콘크리트로 덮고 공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인공생태공원인데 가보면 뭐 아직도 메탄가스 나오고 지역난방공사가 한 공간에 있고,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는 사실 작가들 위한 공간인데 거기가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 원형 공간의 그 갤러리는 침출수를 쌓아놨던 탱크인데 그걸 이제 전시 공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아직도 배관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입주하면서 난지도의 생태 공간의 그 메탄가스나 또는 난방공사의 그 배관들이 메탄가스를 모아가지고 이제 연소해서 난방공사로 보내는 건데, 그런 생태 환경의 그 환경의 변화들을 이제 녹음을 한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996년도에 쓰레기 산일 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를. 그때 그냥 사진으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예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신문방송 다니까 그냥 뭐 기록으로 다큐멘터리를 잡고 있었는데, 흑백으로 기록했던 사진을 그때 갖고 있었고, 96년도의 사진을 끌어와서 2012년도의 소리를 다시 녹음하고, 과거의 쓰레기산의 소리랑 현재의 쓰레기산이 변화된 모습의 소리랑 이미지를 비교한 작업을 이제 가공된 정원이라는 인스턴트 랜드스케이프라는 작업으로 선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간에 흙을 깔고 스피커를 넣고 소리가 나는데, 관객이 흙을 받고 공간에 들어가면 스피커가 떨리니까 흙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땅속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 제가 왜 그렇게 연출을 하냐면, 그 난지도 가니까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에 고기 꺼먹고 사람들이 막 노는데 그 옆에 이런 벙커가 있고 메탄가스 주의, 화기 주의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거기 화기 주의 써 있어요. 메탄가스가 아직도 나와요. 그 메탄가스 뽑아가지고 지금 난방공사에서 태우고 배관 있고, 그 쓸데기 없는 쓰레기를 수집하러 다니는 노이즈들이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현장을 뒤집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작업으로 소리로 표현하는 거죠. 밀양에 성전탑 시설 해놓고 할머니들 데모하는 이유가 있는데, 성전탑 설치하면 그 밑으로 동물도 안 다녀요. 동물도 왔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탑을 설치하면 그 지역 일대의 동물들이 다 사라져요. 굳이 뭐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인지하지 않고 만드는 환경들을 그냥 제가 이제 덜 예민한 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걸 기록해서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베를린에서 2012년도에 녹음하는데 템페러프라는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에 가보면은 제가 디바이스 만들라고 전자파장 소리 녹음했거든요. 10초마다 찌지직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면 레이더가 거기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인라인 타고 엄마가 유모차 끌고 하루 종일 다니는데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었거든요. 딱 놔두면 얘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레이더가 저기서 쏘죠. 그렇게 돌다가 10초 만에 여기 와서 찌찌직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돌다가 정확하게 10초 만에 또 찌찌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녹음하고 그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 링크를 QR로 만들어서 현장에 이렇게 붙여놓죠. 그럼 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사운드 클라우드가 연동돼가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GPS 좌표, 그 다음에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텍스트가 온라인상에 딱 뜨죠. 그 작업을 피드백 필드라고 하는데 2012년도에 베를린에서 했었어요. 생태 환경에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가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나 테마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자연 생태계를 오로지 담아내려는 작업도 있고, 장소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다시 회귀하는 작업도 있고, 역사적 장소를 재해석하는 작업도 있고, 소리라는 게 그렇게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박스에 그 이미지하고 GPS 좌표하고 장소를 기록하는 편이에요. 그거 이상은 더 이상 정보를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게 예술이냐고 생각하시는. 지금은 사운드 작업을 많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제가 2012년 들어왔을 때 사운드 작업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니까 저 시끄러운 소리를 왜 트냐고 많이 물어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대답 안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면 얘기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저게 왜 예술이고 작업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서 백남준도 작업 가보면 다 모니터라고 생각하는데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의 파장의 시그널의 움직임을 보시는 건데 그건 다 소리와 관련된 거고 움직임과 동선에 대한 건데 그걸 다 우리는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다 액션도 사실 그렇게 세우셨지만 그게 모니터지만 모니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시그널이고 파장이에요. 네. 신호고 그 신호적인 작업들인 건데 백남준의 작업들을 다 그냥 비디오 아티스트라고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백남준은 원래는 소리나 음악 했던 그런 작업이었고 처음부터 다 그런 작업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플럭서스로 영향받은 건 존 케이지고 존 케이지는 음악하는 사람이고 처음엔 소리만 틀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하고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가길래 자꾸 시각화를 하고 있잖아요. 탁본 뜨고 사진 찍고 박스 만들고 한국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로 틀을 만드는 건 2015년도에 아르코 미술관에 소리 공동체 작업하면서 시작한 거고요. 그전에는 이제 공간 설치로 많이 했었고 갈수록 이제 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건데 아카이브 각으로 사운드를 저장한다는 그 어떤 그 저만의 그냥 어떤 그런 방향성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스피커 일부러 안 보이게 다 집어넣었어요. 과거엔 스피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일부러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런 거죠. 그 이미지를 보게잖아요. 근데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스피커가 이쁘니까 눌러봐요. 이거부터. 모든 작업의 서랍에 스피커를 다 찔러놔가지고 이제 다 갈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커도 이제 안 보이고. 매체에 자꾸 집중하는 거가 작업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좀 매체에서 집중하지 않게 그냥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나무라는 게 사실 또 더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 장인한테 지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쉽게 이걸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심플한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 사운드 박스를 갖고 가고 쉽게 만드는 거고 예쁘게 만드는 거고. 이번에 그 작업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과거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녹음했던 사운드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건데 제가 태어난 전라남도 지역을 제가 다 커서 어른이 돼서 다시 간 거죠. 다시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유년 시절에 들었던 것 같은 소린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다시 과거로 가서 현장을 돌아봤더니 자연은 그대로 있고 내가 유년 시절에 들었던 소리가 거기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또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2016년도에 호주 갔었고 2017년도에 뉴질랜드 갔었고 두 개는 레지던시를 파견을 받은 거죠. 그 레지던시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3개월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여행을 다니는 건데 여행을 다니면서 생태 환경을 제가 이제 리서치하는 거죠. 호주는 식물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식물 리서치 베이스로 작업을 한 거고 뉴질랜드는 남섬인데 그게 반태평양 조사인데 불레고리 끝자리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진이랑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21개 지역에 암석 기반의 특정 지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를 빌려가지고 3,000km를 남섬을 횡단을 다 했죠. 그래서 소리 녹음하고 돌 수집하고 그 돌의 경도를 소리로 녹음한 것과 그 이미지 표면을 탁본 뜬 것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징적인 자연 생태계 사진으로 담은 것들을 이제 사운드 박스로 제작하고 그것들 한 큐브 안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호주는 막 그 시드니에 사면서 되게 재밌는 게 보타니컬 가든 200주년 기념이더라고. 2016년도에 제가 갔을 때 그걸 갔더니 막 식물들이 막 생전 처음 보는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그 주위에서 씨앗 떨어진 것들 막 주웠어요. 그래서 그걸 드라이 한 다음에 그거를 한 몇 달 동안 말렸거든요. 2달 말렸어요. 이제 그 말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냥 완전 납작하게 아카이브 사진 다 작업을 해가지고 씨앗이랑 그 다음에 나무들을 사진 작업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이란 지역성도 거기서 영향받는 것도 있고 평창도 되게 재밌어요. 그런 그 암석 지형의 변화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돌도 수집하고 작업을 한 거고 지금은 유사한 작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저희 집 옆에 한 10분 거리에 스트라마톨라이트라는
그 지질공원 암벽이 있는데 그게 5억만 년 전에 그 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서식했던 흔적이 돌의 표면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지형의 특징이거든요. 한반도 지형이랑 그다음에 영월의 그쪽 동강이랑 그다음에 서강, 그 태백산맥이랑 이 라인에 그 우리나라의 지리학적인 특징들이 되게 재밌는 공간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그냥 가가지고 지금 뉴질랜드 작업했던 것처럼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런 사운드 박스하고 현장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이고 생태 환경을 담아내는 거고, 네, 그렇죠. 걸어 다니면서 들리는 소리들을 보통은 인지 안 하고 사는데 소리가 나고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이 소리, 형광등 소리 이런 거. 그러니까 들어야지만 들리는 거거든요. 들리고 있지만 내가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고,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소음이 있는데 그냥 TV 소리를 듣거나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들리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예민하게 다른 것들을 인지하면서 계속 듣는 거죠. 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너무 관심 없고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는 소리의 발생의 근원이 뭔지를 먼저 찾고 싶은 거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왜 나왔는지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찾아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파장 소리를 왜 들어요? 시끄럽게. 그런 거거든요. 그 특정 장소의 소리라는 게 사실은 그냥 녹음하는 건 아니고 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인공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들 중에 관심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가 관심 있으세요? 라고 하면 단답으로 하기는 힘들고, 호주 가서 한 달 동안 아까 관광한다 그랬는데 정말 관광할 동안 노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모든 예술가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에 갔을 때 모든 예술가들이나 선생님들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독일어로 뭘 관찰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관찰력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냥 뭐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되는 거지. 사실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관찰력이 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찰력은 개인의 주관성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난지도 가는데 뭘 하지 했더니 저건 왜 있는 거야? 저건 왜 있는 거야? 관찰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보게 되고 그게 현장의 소리에서 어떻게 나는지 녹음하게 되고 그걸 작업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 뭐 제가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그 환경을 관찰하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저의 주관성에 의해서 이거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소리도 있고, 아 이건 되게 소리가 독특하고 아름답다라는 소리도 있고, 제가 생태학자도 아니고 지리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작가가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그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특히 관찰했을 때 나에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대상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주관성이기 때문에 되게 말할 수 없는데, 이번에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도 사실은 주관적인 작가의 어떤 그 소리에 대한 탐구가 나한테 어떤 뭔가 인지하는 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분명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란 환경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개인성인 거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이라는 지역성도 거기서 영향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가 인지하는 것들에 대한 습관이나 뭐 어떤 경험들이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발견하게 하는 과정인 거라 뭐라 딱 말하기가 힘들어요. 뭐가 가치 있는지.